지난 12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으며 공개되었던 오징어 게임 시즌2. 말 그대로 대박이 났던 첫 시즌에 이어 3년 3개월 만에 돌아온 이번 시즌은 사실상 다음 시즌3를 위한 빌드업인데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2에 숨어있는 오징어 게임3의 내용을 스포하는 여러 디테일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즌3에는 어떤 게임들이 등장할까요? 게임에 돌아온 걸 환영하네. 참가자들이 머무르는 기숙사 내부벽을 잘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한 여러 피규어들이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이 피규어들은 앞으로 진행될 새로운 게임들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그중 마치 구름다리를 건너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시즌1의 5번째 공식 게임 징검다리 건너기 기억하시나요? 이론적으로는 주어진 시간 안에 맞는 길을 골라 결승선에 도달하면 되는 운빨 솔플 게임이었지만 누군가는 조바심에 누군가는 복수심에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경쟁이었죠. 이 피규어는 바로 징검다리 건너기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가자들은 높은 곳을 아슬아슬하게 이동하고 떨어지는 사람은 즉시 사망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참가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에서 희생되는 인원도 적지 않겠죠. 시즌2 쿠키 영상에는 열차 선로와 신호등이 나옵니다. 기존의 소녀 로봇 영희에 이어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소년 로봇도 등장하는데요. 옛날 교과서 속 철수와 영희 일러스트에서 로봇의 모티브를 얻었다는 제작자의 오피셜이 있죠. 철수와 영희를 사용한 다음 게임은 바로 우리나라 전통놀이 동대문을 열어라로 추측됩니다. 동대문을 열어라는 문지기 2명을 정하고 시작하는데 보통 남녀 어린이 한 쌍으로 구성되죠.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철수와 영희가 문지기 겸 술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추측되는 점은 이 게임이 팀전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게임은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주보고선 철수와 영희가 양손을 맞잡아 문을 만듭니다. 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라는 시그니처 노래가 나오는 동안 팀을 이룬 참가자들은 기차놀이 대열로 서서 두 로봇이 만든 선로를 지나가야 하죠. 이때 신호등의 빨간불과 초록불, 즉 멈춤과 이동을 번갈아 지시하는 로봇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할 것인데요. 나머지가 다 잘해도 트롤 한 명 때문에 결국 팀 전체가 말려버리는 팀전의 특성상 참가자들 간의 멘탈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병신 새끼야! 아버지 그쪽 탓 안 해요. 이번 게임은 오래전부터 전통놀이였던 바둑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게임 규칙은 간단하지만 매우 치열한 심리전이 될 것인데 바둑판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32명의 참가자가 팀을 나눠 대결하며 각 팀은 리더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이 게임은 리더의 판단과 팀워크가 생존의 열쇠가 되는 구조로 팀원들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룰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팀의 영역을 점령하려다 패배라는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참가자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팀 내 갈등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희생이나 잘못된 판단이 팀 전체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죠. 이 게임은 456번 참가자 성기훈을 포함한 리더들의 전략적 선택과 팀워크를 시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훈은 시즌2에서 보여준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가치관과 팀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신념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이러한 대립구도가 이번 시즌의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게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생존의 논리를 넘어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도구가 될 것 같네요. 시즌2 7화에서 기훈이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냐는 영일의 말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장면이 있었죠. 기훈은 앞으로 진행될 게임에서도 필연적으로 소수의 희생을 반복해야 할 것인데요. 영일, 즉 프론트맨에게 대항하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가치관을 강요받는 셈이죠. 이렇게 시즌3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바로 대립이 될 것입니다. 이미 참가자들은 게임을 계속하려는 쪽과 그만두고 싶어하는 쪽으로 나뉘었는데요. 이는 기훈과 프론트맨이 대립하는 것과 같은 양상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기훈과 하얀 정장을 입은 프론트맨의 모습은 흑과 백이 서로 충돌하는 이념 속에서 대립하고 맞서는 내용을 암시하죠. 그리고 꽤나 논란이 되었던 이 캐릭터, 바로 밥 먹듯이 천지신명을 찾는 무당 용궁선녀입니다. 포기하면 너는 천지신명이 아니라 내 손에 먼저 죽어. 도대체 왜 참가했는지 사연도 모르겠는데 틈만 나면 기분 나쁜 쌀비 같은 말만 내뱉는 바람에 참가자들은 물론 시청자들한테도 바람캐라 불리며 비호감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 캐릭터가 기훈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시즌2 마지막 화에서 반란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전부 살해당하고 누구보다 살리고 싶었던 절친 정배가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으면서 사실상 기훈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실패를 겪으며 홀로 싸움을 계속하는 기훈의 내면적 요소를 시즌3에서 44번 참가자 용궁선녀가 더욱 심층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용궁선녀는 첫 등장 때부터 기훈의 내적 갈등을 캐치했는데요. 기훈을 보자마자 놓지 못한 게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이전 게임에서 우승하고 극적으로 살아남아 돈까지 얻었지만 평생을 죽은 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게임 주최자들에 대한 복수심에 시달려 결국 다시 게임에 참가한 기훈의 고뇌를 간파한 것이죠. 또한 그녀의 대사는 시즌3에서 벌어질 사건들을 예고하는데요. 두 번째 게임이었던 5인 육각에서 현주의 팀에 합류하며 내 칼로 너를 죽여야겠다는 대사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같은 팀에 있던 모자, 금자와 용식을 바라보는데요. 금자가 머리에 비녀 형태의 칼을 가지고 있고 차후 짝짓기 게임에서 자기 멋대로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용궁선녀가 기훈의 무리, 특히 용식과 금자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는 걸 생각하면 꽤나 의미심장한 대사죠. 용궁선녀가 기훈에게 네 명줄이 타고난 것보다 더 긴 이유가 있었구나, 네 놈이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은 222번 참가자를 흘낏보며 말하는데요. 시리즈를 통틀어 처음 임신을 한 채 게임에 참가했다는 설정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용궁선녀는 처음부터 기훈이 돈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게임에 참가했다는 것을 눈치챘었죠. 공식 설정은 신발 떨어진 무당이지만 어느 정도의 감은 남아있는 듯한 연출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나가면 굿 한 번 해. 그리고 이 맥락을 보면 무당의 눈에 비친 기훈의 운명은 바로 222번 참가자 준이와 깊게 얽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준이가 게임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며 그녀의 생존이 시즌2에서의 실패로 인해 절망한 기훈의 내면을 바로잡을 핵심이 될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유독 준이에게만 태도가 사뭇 다른 캐릭터가 있었죠. 바로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최고 관리자 겸 메인 빌런 프론트맨입니다. 프론트맨의 아내는 임신 중에 급성 간경화로 사망하게 되죠. 물론 뱃속의 아이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기훈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프론트맨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는데요. 아무래도 꾸며내지 않은 실제 황인호 시절의 과거사인 것으로 보이죠. 아마 과거 게임에 참가했을 때의 사정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키플레이어인 기훈을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무리 속에 있는 정배나 대우에게는 대충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태도만 취하고 유독 준이에게만은 계속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준이에게 과거 그의 아내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보다 누그러진 말투로 걱정하고 챙기는 것이죠. 4화의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어디다 대고 훈계질이야. 집에 가서 아저씨 자식 새끼나 잘 키워. 뭐라 그랬네? 명기를 구타하던 타노스를 적당히 말리다가 네 자식 새끼나 잘 키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영일은 눈이 돌아 그를 두들겨 패버리는데요. 아내, 곧 임신한 여성과 아이가 그의 가장 큰 트라우마이자 발작 버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준이라는 캐릭터가 프론트맨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되죠. 프론트맨 말고도 작중 꾸준히 준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바로 아들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참가한 노인 참가자 금자입니다. 출산 경험도 있는 그녀이기에 차후 준이의 출산을 돕는 조산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준이는 여러 인물들과 얽힌 채 소설을 풀어나가며 시즌3의 핵심 캐릭터가 될 것입니다. 저 힘들면 나 잡아요. 도울 일 있으면은 뭐든지 말해요. 참가자 이외의 인물 중에서도 물음표에 둘러싸인 누가 봐도 중요해 보이는 캐릭터가 있죠. 오피셜로 주연급 캐릭터라고 밝혀진 11번 병정 강노을입니다. 서울랜드 인형탈 직원이었던 그녀는 군인 출신의 탈북민으로 특히 사격 실력이 특출난 인물인데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어린 딸을 두고 오게 되었고 서울랜드에서 자주 공연을 보러 오던 혈액암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 나연에게 사탕을 주는 등 유독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연의 아빠 박경석이 246번 참가자로서 게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시즌2 마지막 화에서 246번 참가자는 투항하다가 병정에게 총을 맞고 마는데요. 그의 생존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경석을 쐈던 병정은 유독 체구가 왜소했고 세모가 그려진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노을의 가면과 같은 분양이죠. 반란 도중 총살당한 다른 참가자들은 확실히 사망했다는 연출이 나왔는데요. 이상하게 경석만은 총을 맞은 시점에서 앵글이 전환되어 그가 어디에 총을 맞았는지, 총을 맞은 순간 의식을 잃고 즉사했는지 그 어떤 것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정황상 11번 병정 노을이 경석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 급소를 피해 부상을 입히고 관에 장기밀매에 쓰라고 십자가 표시를 해둔 뒤 경석이 적출실에 끌려가기 직전에 그를 구하는 전개로 이어질 것이라 추측됩니다. 노을의 설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딸을 찾고 있는 탈북민인데요. 시즌1의 강새벽이라는 캐릭터를 연상시킵니다. 새벽도 마찬가지로 북한 출신이었죠. 두 캐릭터는 모두 강씨인데요. 노을은 해가 지는 일몰을 의미하고 새벽은 해가 떠오르는 여명을 의미하죠. 시즌3의 공식 포스터를 보면 노을과 새벽을 나타내는 배경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시즌1에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기훈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었던 새벽처럼 이미 장기매매에 반대하며 조직의 적대감을 품고 있던 노을 또한 시즌3에서 기훈의 아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에 두고 온 아이를 찾고 싶다고 했지. 그럴 수만 있다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 마음이 변했나?
아이라는 테마를 통해 다시 프론트맨의 과거사로 화제가 돌아갑니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는 시즌3에서 앞서 시즌1에 나왔던 게임을 관람하는 VIP들이 출연할 것이며 그들이 탄 헬기가 이미 게임에 진행되고 있는 섬에 거의 도착했다고 밝혔는데요. VIP 중 한 명은 미국인이었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대작인 만큼 해외의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한 스핀오프 시리즈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3의 티저 영상에서 왼쪽부터 96번, 100번, 353번 참가자가 영희 로봇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전 시즌의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티저 속 100번은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었던 시즌2의 100번 참가자는 다른 인물로 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티저 속 이 장면은 과거 프론트맨이 참가했던 2015년에 오징어 게임을 회상하는 장면이라고 추측하는데요. 사실 이 장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시즌2에서 사망한 참가자들의 번호를 다시 확인해보면 96번, 100번, 353번 참가자들은 누구 하나 탈락하지 않고 전원 생존 중인데요. 다음 장면에서는 앞서 다음 게임 스포로 나왔던 열차 신호등이 보입니다. 게다가 굳이 과거 게임을 보여줄 만한 이유는 프론트맨 이노뿐인데 시즌1에서 준호가 과거 2015년 오징어 게임 기록을 찾았을 때 오영일인 프론트맨 이노는 이미 132번으로 참가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죠. 이 두 가지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티저 영상은 과거 게임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맞고 시즌3는 이노가 게임에 참가했었던 2015년부터 프론트맨으로서 게임을 관리하고 있는 현재 2024년까지의 공백을 다루는 스토리가 포함될 것입니다. 시즌2의 배경인 2024년은 이노의 아내가 사망한 지 5주년이 되던 시점인데요. 이노는 2015년에 제28회차 게임에서 우승했으므로 아내는 최소 2018년까지는 살아있던 것이 됩니다. 우승 상금을 얻은 이노는 아내를 구할 돈이 충분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시즌1에서 이노가 낡은 고시원에 살면서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다는 연출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우승 상금으로 아내를 구하지도 편하게 살아가지도 않았을까요? 아마 이노도 기훈처럼 다른 사람의 목숨값으로 얻은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다 같이 힘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황동혁 감독은 황인호가 기훈과 같은 성향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었죠. 그래서인지 프론트맨이 된 지금도 아내와 아이를 떠올리며 준이를 챙기는 등 정말 가끔이지만 그 면모가 조금은 남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추가로 감독은 프론트맨이라는 캐릭터가 비록 목적하에 영일로 잠입했지만 기훈과의 깊은 대화를 진심으로 즐기는 입체적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는데요. 시즌2 6화 기훈과 불침번을 설 때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는 장면은 이노가 프론트맨의 복합적 페르소나를 축약해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둥글게 게임을 진행하던 중 두 명이 짝을 지어야 했던 마지막 라운드에서 프론트맨은 망설임 없이 방에 먼저 와 있던 다른 사람을 죽여 살아남는데요. 근데 영일씨 난 좀 무서워. 아까 마지막 게임 때 방에서 감독이 시즌2에서 표현한 프론트맨의 세 가지의 인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격은 과거의 상징이자 정의로운 경찰이던 시절의 황인호. 두 번째 인격은 생존 본능의 상징이자 게임에 직접 참여했던 1번 참가자 오영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격은 통제의 상징이자 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계산적인 냉혈한 프론트맨입니다. 작가와 감독은 희미한 희망을 쫓는 기훈의 한결같은 태도가 프론트맨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시작했으며 답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기훈의 신념이 어느새 프론트맨에게 스며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자신이 프론트맨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참가자 오영일로서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죠. 본래 목적은 게임에 직접 참여해 기훈의 가치관을 갈아엎는 것이었지만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드러낸 채로 기훈과 대화를 나누고 함께 지내면서 차츰 무의식적으로 같은 참가자의 입장에서 기훈이 품고 있는 희망에 어느 정도 동조하게 되는데요. 이는 프론트맨에게 그가 과거에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황인호였는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프론트맨 인격도 강하게 남아있지만 기훈의 전염성 강한 연민 어린 가치관과 행동을 이노의 일부가 내심 응원하고 있다는 감독의 오피셜도 있죠. 결과적으로 시즌3의 스토리에서 준호는 스파이였던 선장으로부터 정보를 얻어가며 마침내 섬을 추적하고 기훈을 포함한 생존자들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준호는 프론트맨의 최대의 약점인 셈인데요. 시즌1에서도 프론트맨은 준호를 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병정들이든 참가자든 고민 없이 죽여버리는 냉혈한 인간임에도 준호가 자신과 함께하자는 제안을 거절
거절했을 때도 치명상만은 피한 채로 총을 쏴 살려두었죠. 시즌3에서는 제28회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이자 우승자였던 이노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이유로 게임의 주최 측에 들어가 프론트맨이 되었는지 그 서사도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유력한 가설은 2015년에 게임에서 우승한 뒤 이노 또한 기운과 같은 목표로 게임에 재참가했다가 주최 측을 무너뜨리지 못한 결과가 프론트맨이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애초에 VIP들의 유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고 진행되는데요. 과거 이노는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즐거움을 추구하는 VIP와 절박한 참가자가 있는 한 이 게임을 결코 완전히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가설이 맞다면 시즌3에 나올 VIP들을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에서 기운과 협력할 가능성이 생기죠. 준호가 섬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섬에는 폭탄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관리자인 프론트맨의 수중에서 폭탄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이노는 기운과 함께 섬에 숨겨진 폭탄을 터뜨려 VIP들을 제거하고 속죄의 뜻으로 희생하는 스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운이 이런 이노의 행적을 비슷하게 밟을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즌1에서 영면한 일남, 즉 호스트의 눈을 감겨주는 비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때 프론트맨을 호스트의 후계자로 보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이에 시스템과 맞서 싸우며 게임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목표를 유지하는 동안 기운이 차기 프론트맨이 될 수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이노와 기운이라는 두 캐릭터가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많은 캐릭터이기도 하고 기운은 이미 참가자들 내부에서 그 일원으로서 지지를 얻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대놓고 게임에 대해 스포를 하는데도 단순 경고만으로 그쳤고 그의 무모한 계획으로 인해 반란과 함께 했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이 죽어나갔지만 이번에도 기운만큼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정재는 2024년 12월 18일 미국 MBC의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했었는데요. 기운이 새로운 프론트맨이 된다는 루머가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MC의 질문에 OX 버튼을 동시에 누르며 의미심장한 암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말만 투지 사실상 3를 위한 1콜 느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징어 게임 2. 아직 안 풀린 서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과연 사망 처리된 참가자들 중에 생존자가 있을지, 노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현 프론트맨 이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기운은 과연 새로운 차기 프론트맨이 되어 이노와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너무나도 닮아있는 두 인물의 운명이 끝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다소 아쉬웠던 시즌2의 평가를 올해 공개될 시즌3가 전부 뒤엎을 만한 대작으로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무비체인이었습니다.